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0.41%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2,97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0.61% 상승을 했는데요. 996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담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329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매도 보인 가운데 6,476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기관이 2,521억 원, 외국인은 974억 원 물량 담았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에 가담한 가운데 3,322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얀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벌써 화요일장인데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네네.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도 뭐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시간에서 한 6%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부품주들이 오늘 같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장이었습니다. 네, 이 자세한 이야기는요 한 줄평 코너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고 계시고요. 둘리사랑 국일동님께서 본방 시작이네요 라고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많은 분들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입장을 해주셔서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계속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 한 줄평 코너 진행을 해보죠.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구원투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한 줄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맥을 또 같이 하는데 이 반도체 상승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미국은 이제 회계 연도가 이제 1, 2분기가 9월에서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간 33% 증가한 약 76억 8,700만 불. 예상은 이제 76억 7천만 불이었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203%가 증가한 26억 3,100만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시간에서 6.6% 상승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주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이 부품주들의 투자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지분 투자를. 그 시작이 일단 2017년에 솔브렌하고 동진 세미캠을 일단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 4월에는 원익 IPS, SFA 이런 종목들도 지분 투자를 했는데 또 이외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그 KC텍, 에로티베큐,
미코 세라믹스, 뉴퍼 프라즈마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는 이러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이 게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주로 아마 테마주로 상승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지수를 올렸지만 사실 오늘 장중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장중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음봉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일단은 물론 상승을 했지만 시초가 대비 일단 종가는 좀 하락한 상태였고 다만 이제 코스닥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은 상태로서 일단은 양봉을 기록한 모습인데 아마 이제 내일이 이제 또 중요한 날이죠. 내일이 이제 수요일인데 과연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오늘 물론 이제 워낙 그동안에 미국 지수 많이 빠져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오를 수 있는 여진이 있지만 지금 보면 계속 뭐 오미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금리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어떤 뭐 상승 기조보다는 어떤 제한적인 상승 내지는 하락 내지는 어떤 박스권 이런 거를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일단은 오르는 종목들에서 따라 들어가는 이런 전 어떤 매매 패턴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오늘장 우리 시장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또 하면서 이 시장 지수를 좀 이끌어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는 사실 하락을 많이 하면서 네.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하락장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반등세가 계속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이제 우리 그 수급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뭐 양 시장에서 모두 일단은 순매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에서도 일단 오늘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옵션 쪽이에요. 옵션 쪽은 오늘 뭐 콜 매도, 푼 매도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계약수를 보시면은 지금 콜 옵션이 일단은 48,000 계약 순매도, 풋 옵션은 4만 계약 정도 순매수거든요. 아직은 초반전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래도 옵션에 있어서는 하방으로 일단은 포지션이 잡은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하고 투신 연기금들이 전부 다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과연 뭐 이번 주 내내 이어질지는 우리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일단 반도체주가 그동안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런 반등세가 이어진다 하면은 지수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되 제가 보기에는 테마주들이 아마 순환을 하면서 또 장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 위주로 또 장세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한 자료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먼저 시장 종합 이 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을 보시면은 상승하고 하락이 좀 비슷했어요. 상승하고 하락 종목수가 이제 비슷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하고 비차익이 일단 순매수를 기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오늘 0.4% 상승을 했죠. 그래서 2,975 지금 뭐 3,000선이 계속 다시 하락하는 이런 곳 아래에 있는데 과연 다시 언제 3,000선을 회복할지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또 1,000포인트 아래로 왔는데 언제 다시 1,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제 뭐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번 주 3일하고 이제 다음 주 4일 7일 남았는데 우리가 연말에는 우리가 이제 대주주 이런 관계 때문에 분명히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아마 장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대주주들이 미리 좀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가 물론 아직 그런 매물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그래도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돼서 아마 다음 주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불안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아마 고점에서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그래도 워낙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죠. 보시면은 이제 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놀란 나머지 오늘 매물을 많이 던졌는데 만약에 또 이런 상태가 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또 개인들이 또 못 참고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개인하고 외국인 이런 기관과의 어떤 싸움 전투인데 어디가 뭐 승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금력이 있는 어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어떤 매매 동향을 우리가 한번 계속 주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시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이 어떤 수급, 어떤 종목을 샀고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일 날입니다. 유가증권 코스피 종목에서는 뭐 LG전자, 기아, 하이닉스, 삼성전기, 금호석유, 크래프톤, 포스코에서 뭐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눈에 띄는 건 이제 금호석유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들어가 있고 이제 포스코가 들어가 있고요. 뭐 매단 정보는 카카오, 솔루스 첨단 소재, 하이브, NC소프트, 셀트리온에서 일단 셀트리온 삼명제도 계속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하이브가 또 매도에 나왔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일단은 매도를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이제 계속 뭐 조정 내지 박스권인데 카카오는 또 계속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일날에서는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농심에서 지금 뭐 농심이나 오리온 이런 쪽이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서 이제 저평가됐다라 가지고 계속 이런 식품주들의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몰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 뭐 백신 관련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런 백신 관련해 가지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CMRO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 어떤 쌍벽을 이루면서 상승세를 기록한 한 주였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LG와 카카오, SK 스퀘어, SDI, NC소프트인데 사실 오늘 보면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지금 보면은 어널리스트가 이제 퍼스트 무버인데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삼성 SDI가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게 나왔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는 아마 삼성 SDI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 의견 보다는 어떤 뭐 목표가를 내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삼성 SDI가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며칠 만에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LG가 또 빠진 이유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내년도에 상장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LG화학의 포션이 낮아질 거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어떤 거 구성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포션을 줄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뭐 투자사의 펀드나 마찬가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 대부분이 업종의 어떤 거 포션은 똑같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이 LG 에너지솔루션이 들어오니까는 그쪽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들이 오늘 조정을 받은 이유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상장 얘기 나올 때마다 2차 전지들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K 스퀘어가 계속 지금 SK 텔레콤과 분할이 되면서 계속 뭐 원래는 이제 SK 스퀘어가 훨씬 더 아마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꾸로 SK 스퀘어가 이제 너무 좀 고평가됐다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내내 지금 파는 모습을 보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일단 하락세를 계속 지속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SK 스퀘어는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뭐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도 계속 뭐 NC소프트 이런 게임주 계속 지난주에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게임주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서면서 일단 상승세를 기록한 하루였죠.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은 아모레퍼시픽,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바이오로직스, 한전기술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CMRO 관련주여가지고 일단은 계속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라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건 일단 아모레 퍼시픽.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아모레 퍼시픽이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올해 처음에 초기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일단은 매수에 들어왔는데 워낙 뭐 디스플레이 종목도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탈피하면서 좀 더 상승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워낙 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아마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가 워낙 뭐 목표가가 계속 내내 이제 올리는 상태인데 계속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언제 꺾일 것인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두려워가지고 지금 뭐 워낙 높은 가격이라 매수를 이제 못 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LG이노텍 같은 종목들은 좀 어떤 조정을 줄 때는 과감히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지난주에 12월 15일 보시면은 이런 기관 외국인들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관련해 가지고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 계속 팔고 있죠. 그다음에 KTNG, 그다음에 포스코, OCI, NC소프트, SK스, HMM, 네이버. 그래서 뭐 네이버도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종목들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날은 또 SK이노베이션, 바이오로직스, FNF, 카카오페이, KT 이런 종목들 또 잘 안 보였던 종목들이 매수세에 들어왔고요.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 SK바이오팜, KB금융 이런 종목들을 또 매도를 했고요. 17일 날은 포스코, 두산퓨얼셀,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하나금융지수 아마 은행주들이 또 이날은 매수세로 전환한 것 같고요. 그다음 매도한 종목은 하이닉스, 네이버, 기아, NHN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종목에서 매수한 종목은 3일 연속 매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든가 포스코, KB금융, 기아는 일단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된 종목이었고 하루 정도 매수한 종목들은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매도한 종목은 이제 많았죠. 게임즈,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SK스퀘어, LG와 삼성, SDI 해가지고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로직스만 순매수를 기록했고 지금 보면 이제 매도가 연속적으로 있었던 종목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뭐 게임즈, NC소프트,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SK스퀘어,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반복된 종목은 포스코, KB금융, 기아,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반복해서 일단은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은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 날 보시면은 나노 신소재를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첨보, 조이시티, 위메이드, CIS,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다날에서 이제 게임주들하고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들어가 있는데 데브시스터즈도 워낙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또 10만 원을 하락하면서도 거의 이제 더 내려가서 거의 오늘 아마 8만 원대까지 간 것 같은데 아마 데브시스터즈도 아마 반등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뭡니까? 지리산이네요. 지리산이 계속 안 좋은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종목이 하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뭐 설강한가요? 이 종목도 보면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제2 콘텐츠리 해가지고 또 안 좋은 얘기 나옴으로써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날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날은 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한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일 날은 ABL 바이오, 오스코테, 셀트론 헬스케어, KG 모빌리언스 라다마이 지금 보면은 이런 결제 관련주가 가끔 심심풀이 나오거든요. KG 모빌리언스,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이런 종목도 보시고 같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매드백터, 세종메트카에서 나노신소재는 전날은 매수를 했지만 이날은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로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죠. 이날은 좀 매도로 나왔고 그다음에 매드팩토, 세종메디칼 이런 종목이 매도를 했고요. 15일 날은 LX 세미콘, ST팜,
셀트론 헬스케어, 레고펜 바이오, 동진 세미캠, LNF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진 세미캠에 계속 부각이 되죠. 그다음에 LX 세미컨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올라오는데 LX 세미컨은 원래 이제 실리콘 옥소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T팜도 또 이날 매수 돌아왔는데 ST팜도 계속 좋은 흐름 보이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지금 중이죠. 그다음에 이날은 뭐 매도가 겹치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16일 날 보시면 이제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펄어비서즈 게임즈들 조이스트까지 이날 16일 날은 게임즈들을 전체적으로 매수돼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동진 세미컴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제 매도한 종목은 KTB 네트워크, 셀트론 헬스케어, NHL 한국사이버 결제인데 셀트론 헬스케어는 계속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KTB 네트워크는 이날 이제 상장이 됐는데 거의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 공세에 이어 가지고 아마 공모가를 하회를 했죠. KTB 네트워크 좀 아쉬운 어떤 공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17일 날은 이제 컴투스 상강 M&T에서 일단 컴투스 게임즈 매수세 들어왔고 그다음에 상강 M&T 이제 풍력 관련주죠. 또 상강 M&T가 새롭게 들어온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알테오젠,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우리가 좀 한눈에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일단은 매수한 종목이 동진 세미캠에 역시 이런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종목들이 이제 오늘 또 시세를 냈죠. 동진 세미캠. 그래서 아마 이런 우리가 수급도 물론 쌍끌이 매수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에요. 보장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새롭게 이런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그 다음 주에 분명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유심히 봤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가감히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셀트론 헬스케어라든가 나노신소재, 위메이드는 일단은 매수 매도가 반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일단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5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LG 디스플레이, 에코프로 BM, SK 하이닉스, LIG 넥슨인데 이 중에서 보면은 상승한 종목이 3종목밖에 없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에서 이마트가 1위, 그다음에 2위가 LIG 넥슨, 3위가 SK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역시 LG 디스플레이하고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전체적으로는 0.12% 이렇게 성적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오늘 기준을 보니까는 이마트보다는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하이닉스가 오늘까지 봐서는 아마 1위를 기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위를 기록한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민 ROE 반전 시장에서 DB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었죠.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올 4분기 이마트의 연결 매출액이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편입을 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8,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개별 법인의 실적 개선,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합산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아마 128% 증가한 1,926억을 기록하는 아마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내년에도 이마트의 개별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일단은 11.5%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전문점이 흑자 전환과 재난지원금의 기저효과 발생, 그다음에 이마트 리뉴얼 효과,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안정화된 영향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또 이거는 또 변수가 많죠. 즉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 영업이익도 일단 이마트 실적 개선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편입 효과에 힘입어서 56.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마트의 어떤 본사가 성수동에 있는데 지금 이제 성수동 본점을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또 재무 구조를 뭐 탄탄히하는 것도 있고 또 M&A를 대비한 어떤 실탄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대형마트인데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통산업의 변화가 오프라인 유통업의 근간을 흔들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통업이 이커머스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마트의 경우는 부동산을 팔아서 공격적인 M&A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지분 인수, 그다음에 대형 PP 센터를 확대하는 등 최근 이마트의 행보가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마트의 새로운 변화 시도는
온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한 옴니버스 옴니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이제 시장은 지금 거의 뭐 ROE가 바닥까지 내려왔거든요. 아마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우리가 아마 키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11년 신선식품 가격 급등으로 전년도의 기존점 성장률 베이스가 높음에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의 사이클이 대형마트의 기존점의 성장을 이끌었다. 지금 보면 지금 신선식품 가격이 계속 재료가가 오르고 있지만은 이런 가공식품 가격도 똑같이 인상을 함으로써 오히려 대형마트의 경우는 아마 2011년도에 성장한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똑같이 반복됐을 때 아마 이런 기존 대형 이런 점포들은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S의 확대 트렌드가 지속이 되면서 2022년 이마트의 성장률이 아마 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구체화될 온오프 360 에코시스템 SS 쓱닷컴의 성장으로 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동사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전략이 온오프 360 에코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여러 자산들이 소비자를 에워싸면서 락인시키다는 전략인데 향후 론칭이 될 쑥닷컴의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해당 전략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 그룹의 어떤 자산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세백화점의 명품관도 굉장히 그런 충성도가 높은 그런 점포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가입자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아마 해당 전략에서 온라인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아마 쑥닷컴의 성장으로 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21만 4천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이마트 현주가는 온 오프라인에서 경쟁력과 옴니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감안할 때 비교 대상 기업들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롯데마트하고 이제 이마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위에가 이마트가 아래가 롯데마트인데 어쨌든 간에 성장률 추이가 롯데마트보다는 앞서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 추이가 좌측에 있는 그래프고 오른쪽에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 추이인데 똑같이 오른다 하더라도 가공식품은 계속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신선식품은 지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봐서는 오히려 더 이런 업체들에서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오름으로써 좀 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마트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베이라든가 뭐 스타필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회사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온오프 에코시스템이 전략이 구체화됨으로써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 수급을 보셔도 이제 외국인들이 아마 11월 말까지만 해도 좀 매도로 우세가 많았는데 아마 12월에 들어서는 일단은 뭐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쪽이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의 경우에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12월 중순부터 좀 매수를 했는데 17일 날 금요일 날은 좀 투신의 경우에도 대량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지금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수보다는 연기금은 이제 매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마트 종목은 외국인하고 투신은 좀 매수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연기금은 일단은 좀 매도하는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흐름 자체가 우리가 뭐 수급에서는 뭐 똑같이 매수 안 돼서 주가가 오른 건 아니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보다 강도가 세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도 지금 12월 초에 14만 2천 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차 지금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15만 원대까지 왔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한 단계 또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더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요. RSI도 일단은 바닥에서 이제 저수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래서 오늘 1부는 이렇게 일부의 난세형의 투자 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세용의 투자 노트 10화부터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도 난세용의 투자 노트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상담 코너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난세용 전문가님이 3부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톡하는 상담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난세용 전문가님께서 속속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김치덮밥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도신님께서는 ECS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접수가 되셨고요.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가운데 김치덮밥님 상담도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상담 가능합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진입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셔도 됐고 지인 추천으로 들어갔는데 물려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덕방님께서 밥 먹고 오셔서 또 상담을 신청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기다릴게요. 많은 분들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얼른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고민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은 일동제약입니다. 네. 오늘 많이 빠졌는데 큰일 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동제약에 대한 전망, 미래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동제약이 상승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제가 또 맞습니다. 특징주로서 일동제약을 많이 봤는데 오늘 17% 급락세를 보이긴 했네요. 종가 상황 살펴보면 39,950원이었던 고가에서 31,00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나 막판에 또 하락세가 거센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제 일동제약이 12월에 들어가지고 거의 뭐 한 15,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며칠 네. 전에 41,000원을 찍고서 오늘 이제 31,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워낙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급락은 나오는 시점이고 이 종목이 이제 오르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에서 S21762라는 어떤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에 출시 예정이다.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일동제약이 일단은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을 했죠. 사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41,000원까지 가서 지금 이제 어제 음봉을 기록하고 오늘도 보시면은 계속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오늘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대기 매물, 차익 매물이 오늘 쏟아져 나오면서 일단은 31,000원, 아마 28,900원까지 3만 원이 일단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섬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갭 상승을 했잖아요. 이 갭 그렇죠. 상승하고는 항상 갭을 메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밀렸다 갔으면 되는데 오늘은 끝까지 안 왔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갭을 좀 더 채운 상태에서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뭐 갭까지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 선이 지금 어떤 지지선이 되고 있거든요. 요 선이 뭐냐면은 오늘 이게 27,000원이니까는 이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인데 지금 이제 일목표 균형표에서는 이런 뭐 전환선, 기준선, 선앱선, 완투가 모두 이게 어떤 지지와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종목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기준선이 일단은 지지가 되는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아마 내년 이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눌림목으로 될 수 있고 아니면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뭐 급락을 했는데 아마 내일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일 급락시가
단기 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니면 또 내일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준선이 일단은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탈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7,500원 요 선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기점이 될 것 같아서 오늘 28,90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만약 내일 이런 어떤 기준선을 타치 안 하고서 아마 지지가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워낙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차트 모양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내일도 다시 한번 어떤 그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해서 아마 오늘 빠진 거 약 중간 부분까지 만약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반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동 제약은 내일 한번 이런 지지선 기준선을 지지할 수 있느냐를 아마 판단 척도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동제약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상선전자입니다. 매수가는 89,000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 상승을 하면서 78,1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6% 넘는 상승세 속에서 이 삼성전자도 오늘 1.3% 상승을 하면서 지수에 또 견인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77,100원 선의 시초가에서 78,0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들어서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매수가는 89,000원, 비중 30%.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를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면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좀 많이 팔았죠.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은 좀 계속 담았어요. 12월 1일부터 74,000원대부터 계속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은 12월 초까지 좀 사다가 그 뒤로 계속 매도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연기금은 줄기차게 팔았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투신이나 연기금도 일단은 순매수를 전환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무리 실적도 좋고 종목도 좋아 보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자는 우리 파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78,000원에서 이분이 사실 89,000원까지는 약 10% 이상이 올라야 되는데 10% 이상 오르면은 지수가 또 굉장히 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8만 원 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박스권을 요거를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 약 8만 원 언저리를 가야지만 이제 완전하게 돌파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지만 이게 지금 8만 원까지 뭐 다이렉트로 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일단은 구름 자체를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자체가 일단은 양온으로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76,000원 선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승에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다이렉트로 뭐 작년 연말처럼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점차 저점을 높여가면서 분명히 뭐 9만 전자 뭐 내년에 뭐 12만 전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매매 차익을 본다 하면은 뭐 급해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실패할 수 있고 아마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왜냐하면 배당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과거에 지금까지 보면은 배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조정을 받더라도 항상 그 수익을 내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그 기간이 짧게 주느냐 길게 주느냐는데 지금 뭐 거의 1년 동안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도 뭐 7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8만 원을 이제 우리가 타치하려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또 8만 원을 달성하면 또 9만 원까지 또 금방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서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그러면 배당으로 일단은 어떤 거 뭡니까? 그 생활비로 보태 쓰시고 그다음에 기다리시면 분명히 삼성전자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덴트입니다.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상승한 비덴트 25,85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 23,800원이었던 시초가가 26,0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에 또 상승폭이 더 거셌네요. 오늘 10% 상승한 비덴트 매수가는 3만 원인데요. 아직 매수가까지 오려면 좀 남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덴트는 이제 수급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가상화폐, 왜냐면 비덴트는 결국은 가상화폐 관련주거든요. 그럼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이런 연기금이라든가 어떤 금융당국의 시각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기 때문에 뭐 투신이라든가 연기금을 일단 기관들은 사실 좀 매수에 가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하고 이제 외국인의 어떤 싸움인데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상화폐 시세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 비덴트 주가 자체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상화폐 전문가들한테 어떤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비덴트 가상화폐 관련주를 이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상화폐를 실물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면은 계속 카톡방에서는 뭐 비덴트라든가 이런 뭐 가상화폐 관련주를 뭐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도 계속 상담이 올라오는데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는 아시다시피 우리 전문가들도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덴트에 대해서는 이런 가상화폐 시세에 연동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가상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매매 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뭐 3만 원대 사셨는데 뭐 비트코인은 또 이게 우리 주식이랑 달리 상한가 폭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반등할 때는 분명히 3만 원까지 충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도 일단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수익권에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판단을 잘해야겠죠. 여기서 더 보유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있으신 분이라 하면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덴트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매수가는 36,500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동진 세미캠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의 종가 살펴볼까요? 42,500원 선으로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인데요. 오늘도 많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18%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동진 세미캠, 이 전자소재주로서 EUV용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 소식 부각 속에서 오늘도 상승 흐름이 거셌습니다. 비중 30%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익절을 할 수 있을까요? 매도가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은 지난번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소재주 관련 이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포토 레지스트 일단 뭐 일본에서 수출 제한해 가지고 이제 국산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 우리 일단은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EUV 극광용 이런 어떤 또 포토 레지스트인데 제가 보면 이 종목이 일단은 대장주거든요. 대장주고 지금 RSI도 지금 불꽃놀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홀드입니다. 그러니까 RSI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드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급도 보시면은 지금 뭐 외국인하고 투신 영이 엄청나게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수급을 봤지만 지난주에도 동진 세미캠은 기관화 외국인이 이틀 연속 계속 순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 불안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면서
어떤 수급을 계속 체크하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마 조정이 올 시점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파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일단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동준 세미캠에 대한 상담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비중 1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6.5% 상승을 하긴 했지만 현재 매수가에는 다가서지 못했네요. 17만 900원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12시 부근께로부터 또 상승세가 좀 거센 모습이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말일 부근, 12월 초까지 20만 원 선에 주가 형성이 되었다가 14만 원 선까지 최근에 빠지기도 했었네요. 오늘은 17만 원 선까지 안착된 가운데 위메이드의 흐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메이드는 보시면은 24만 5천 원에서 조정을 받고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60일선을 타고서 계속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0일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게임주가 어떤 테마성, 어떤 테마주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위메이드 자체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수급 보시면은 뭐 외국인 투신, 연기금 모두 공격적으로 좀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게임주 중에서는 대장주거든요, 위메이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일목균형 상에서도 아직 지금 양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17만 원에서 20만 원 걸려면 3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워낙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도 충분히 이번에 도전할 만하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목표가는 일단은 매수가 올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해라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다크 에덴 아마 소프트톤 위믹스 플랫폼을 합류한다 가지고 올랐는데 이런 지금 보면 어떤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많이 주도를 하는데 위메이드가 여기에 이제 선도 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장주는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은 2부에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3부까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난세용웅님과 함께 2부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